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것은 간이과세입니다. 간이과세는 말 그대로 간편한 과세죠. 간이과세는 간편한 과세, 주로 영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도매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죠. 그러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이과세는 주로 영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영세 사업자가 대상임인데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하므로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화 용역 공급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재화 용역 공급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볼까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영세한 사업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런 사업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업자는 구멍가게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재화 용역 공급 시 세금 계산서 일일이 발급하는 것도 좀 힘들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에서 납부하고 이런 협력 의무를 이행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므로 또한 영세사업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 법인사업자는 안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적용보다. 볼까요?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죠. 이때는 매입세액의 부가가치료입니다. 매입세액의 부가가치료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금 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랑 다르죠?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를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한 금액 이것을 납부세액이랍니다. 그런데 이 납부세액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를 공제해 준다. 납부세액하고 차가감 납부세액하고 다르다는 거죠. 한번 계속 볼게요. 간이과세자는 요 간이과세 포기도 할 수 있다. 영세한 사업자도 즉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때는 사업 설비 취득을 많이 하겠죠. 사업 설비 취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사업하면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적은데 처음 사업할 때는 사업설비 취득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게 더 낫겠죠.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납부의무 면제가 있죠.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의무 면제죠.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도 없고 또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납부의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에 비해서 유리한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갑이 2018년 7월 1일에 사업자 등록했죠.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수익 금액이 2천만원
경우 환산 수익 금액입니다. 이 7월 1일부에 사업을 한 경우에는 이 환산을 해가지고 환산 수익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익 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번 간이익 과세 주의사항 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법인은 간이익 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그리고 간이익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간이익 과세자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왜냐면은 만약 공제 안 해주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것을 원자재 구입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물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이익 과세자도 일정액을 매입세금에서 수취세 공제를 통해서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간이익 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죠. 간이익 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 누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간이익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그러니까 이 간이익 사업장이 두 개인데 한 개는 간이익 과세. 근데 하나를 더 개설해 추가로 개설한 사업장이 일반 과세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개 있죠? 이것도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 개도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간이익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과세를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이때는 두 개 다 간이익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간이익 과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 있죠? 광업, 제조업, 도매업 같은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익 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에게 제한한 영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간이익 과세를 적용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단계별 거래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그렇기 때문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더라도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과세 유용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인데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부동산을 임대한다 이런 경우는 간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간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은 간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일반 과세자로부터 양수하면은 처음부터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음식점 업자가 일반 과세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음식점을 양수한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간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공급대가 계획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A 사업장 있고 A 사업장, B 사업장 있는데 두 개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 과세라는 겁니다. 일반 과세. 사업장을 두 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A 사업장 수익 금액이 2천만원이고 B 사업장 수익 금액이 3천만원이다. 그러면
이 4,8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죠.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공급대가 계획이 4,800만원 미달 예상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대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간이과세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면 간이과세 신고를 했다. 처음에 사업자가 그러면 처음 최초 과세 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는 최초 과세 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